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생각보다 결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요양원이 맞는 건지, 요양병원이 맞는 건지,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집에서 모셔야 되는 건지, 내용도 복잡하고 고민이 많으시죠? 실제로 비용이나 시설 때문에 선택을 했다가 부모님께서 힘들어 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옮기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도대체 뭐가 다른지, 우리 가족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차이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연구소 이소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양원은 생활돌봄 중심의 복지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치료, 간호, 재활 중심의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 상태에 따라서 맞는 곳이 달라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비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와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 비급여로 나뉘는데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급여 부분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요양원에 적용되는 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이용하시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되고 시설급여가 가능한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3, 4,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요양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시설급여 안에는 식사도움, 배설위생도움, 이동보조, 안전관리, 임시활동이나 여가 프로그램 같은 일상생활 지원 전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돼서 본인 부담 20%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2%나 8%만 부담하시는 것으로 감경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0%가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설급여 안에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요양원에서는 간병비를 따로 낸다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요양병원을 볼게요. 요양병원의 기본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사 회진이나 간호, 투약관리, 기본적인 처치와 재활치료 같은 의료 서비스 중심 내용이 들어가요.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 20%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는 선택 입원군이라고 해서 입원 치료보다는 외래 진료나 요양시설에 적합한 좀 경증 환자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40%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요양병원 급여에는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가 포함이 되지만 이제 간병비가 별도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의료행위가 잘 관리되고 간병비가 이제 비급여로 붙게 되면서 월 비용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호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비급여 항목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생각보다 왜 이렇게 비싸지 싶어지는 구간입니다. 먼저 요양원부터 보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비급여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식사비예요. 요양원 식사는 100% 본인 부담이고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저귀나 물티슈 같은 개인 위생용품 비용이 추가되고요. 다만 중요한 점은 요양원은 구조상 간병비가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이미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병비가 추가로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양원의 비급여는 대체로 식비, 소모품비, 미용비, 일부 개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 또는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 침실료가 추가가 되고요. 비용 변동 폭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이제 요양병원을 보겠습니다. 요양병원 비급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간병비예요.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가 전액 본인 부담인데요. 공동 간병이냐 아니면 개인 간병이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도 크고,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요양병원에서 가장 이제 깜짝 놀라는 게 바로 간병비가 월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인 거죠. 여기에 식비에 이제 50% 부담하시게 되고 1인실이나 2인실, VIP실을 선택하면 이제 3급 병실료가 추가로 붙고 기저귀, 영양제, 각종 의료 소모품 비용도 이제 비급여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재활치료를 한다거나 비급여 검사, 비급여 치료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월에 이제 비용 변동폭이 요양원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양원 비급여는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요양병원 비급여는 간병비와 병실 선택에 따라서 월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보험이 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다가 실제 청구서를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비급여 구조까지 이해를 하고 나시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 차이가 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지도 조금은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그래서 어떤 상태면 어디가 더 맞는지 상태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면 어디가 더 맞을까? 요건 이제 시설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부모님 상태가 어디에 더 가까운지의 문제예요. 먼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상태의 변동이 잦고 의료적인 관리가 계속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더 맞겠죠? 반대로 의료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면 요양병원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의 위험도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밤에 호흡이 갑자기 불안해진다거나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발열이나 선망 이런 급하게 변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요양병원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야간에 급하게 변하는 위험이 좀 낮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면 요양원 환경에서도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욕창이나 상처 이런 관리도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욕창 위험이 높거나 그 상처가 있어서 상처 처치가 이제 자주 필요한 상태라면 그런 의료행위가 가능한 요양병원이 맞고, 욕창이 없거나 아니면 욕창 위험이 낮고 일상적인 관리 수준이라면 요양원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재활이 필요한지도 보셔야 되는데요. 그 시기가 골절 이유나 뇌졸중 이유처럼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지금 필요한 회복기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하겠습니다. 반대로 전문 재활보다는 좀 이제 생활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요양원이 더 맞을 수 있겠죠. 만성 질환 측면에서도 혈압이나 혈당, 의식 상태가 자주 흔들리고 약물 부작용, 이런 악화할 때 응급 대응이 필요한 상태시라면 요양병원. 하지만 이미 처방전이 좀 안정되어 있고 정해진 약만 꾸준히 복용하면 관리되는 상태라고 하신다면 요양원으로 충분하시겠죠. 그리고 뭐 어떤 검사나 처치, 의료진의 관찰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병원. 그리고 정기적인 치료 처치가 거의 필요 없는 상태시라면 요양원도 무리 없습니다. 또는 이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이 부분이 의외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뭐 생활보다 치료가 좀 우선인 상태다라고 하시면 요양병원이 맞고, 반대로 혼자 씻고, 혼자 먹고, 혼자 뭔가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이런 생활적인 돌봄이 더 필요한 경우시라고 하면 요양원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치료나 간호, 의료적인 관찰 이런 부분이 핵심이면 요양병원이고, 식사나 위생, 배설, 이동 같은 이런 일상 지원이 핵심이라면 요양원입니다. 그리고 인지, 이런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인지 문제보다 신체나 의료관리가 우선인 경우에는 요양병원이 맞고, 이런 치매 등으로 인해서 안전관리나 인지지원 활동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 요양원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방문이나 이제 생활환경 이런 것에서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병원 중심 환경에서 의료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병원이 맞고, 가족이 자주자주 좀 방문을 할 수 있고 생활적인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양원이 더 편안한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상태를 좀 안정화하고 재활이 필요하면 재활을 한 뒤에 의료적인 좀 위험이 줄어들면 요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처음부터 장기적인 이제 생활 돌봄 목적으로 요양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치료와 의료 관찰이 먼저면 요양병원, 생활적인 돌봄이 중심이면 요양원, 이 기준만 잡혀도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아직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바로 모시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마음이 걸린다 하는 경우라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재가요양 서비스입니다. 재가요양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께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현재 살던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집으로 방문해서 돌봄을 받는 제도인데요. 식사나 위생, 뭐 화장실, 그리고 이동도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지원부터 약 복용 보조받고 인지자극이나 안전관리까지 이런 일상생활 전반을 집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양을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곧바로 요양원을 가시거나 요양병원을 가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의료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다라고 한다면 재가요양을 먼저 이용하시면서 상태를 지켜보고 그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것이 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부담이 적은 선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 돌봄을 고려하실 때 이 부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게 가장 적합한 선택인지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상담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